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이 잠든 아내 옆에서 새벽에만 벌써 4번이나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정작 소변은 찔끔찔끔 나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마렵고 다시 누워도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아내와 등을 돌린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던 그런 밤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진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증상 하나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점점 기운을 잃고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까지 멀어져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되시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전쟁, 낮에도 끊임없이 느껴지는 소변 마려움, 그리고 아내와의 미묘한 거리감. 이 모든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립선에서 보내는 작고도 비밀스러운 SOS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수술도 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굴러다니는 10가지 과일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과일들을 하나하나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도 추천했던 단 몇 분 만에 숙면을 도와주는 작은 비밀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혹시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잠드는 게 싫으신 분들, 새벽마다 화장실 전쟁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알리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시작해볼까요? 과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작디작은 전립선이 남자분들의 밤과 낮을 이렇게까지 뒤흔드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인을 아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반이니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해 있고 소변이 나가는 길인 요도의 시작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소변 흐름을 조절하고 남성의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립선 분비액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전립선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DHT라는 또 다른 호르몬은 활발해져 전립선을 점점 자라게 만듭니다. 마치 누구의 부탁도 없이 벽돌을 쌓아가는 미친 건축가처럼 말이죠. 그 결과 원래는 호도만 했던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고 요도를 압박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정우 씨라는 59세 트럭 운전기사분이 계셨는데요. 장거리 운전 중에도 30분마다 휴게소에 들를 정도로 소변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자니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까지 떨어져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 크셨죠. 나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하고 한숨 지으시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밤잠 설치고 낮엔 기운 빠지고 이건 단지 신체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위축되고 자신감도 사라지죠. 자연스레 아내와의 대화는 줄고 부부 관계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박태수 씨라는 65세 은퇴 교사분이 이제 나는 남자도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떨구던 장면이에요.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또 어떤 분은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절대 운 때문이 아니라는 것, 바로 아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고가의 약 없이도 여러분 부엌에 있는 몇 가지 과일만 잘 챙겨 드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샐러드 장식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토마토는 50대 이후 남성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창고예요.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특히 전립선 건강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 발생 확률이 확실히 낮았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라이코펜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61세 요리사 윤기석 씨도 토마토 맨날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알고 보니 항상 생으로만 드시고 스프나 소스로는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었어요. 토마토는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끓이거나 조리해서 먹을 때 라이코펜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잘 익은 토마토로 만든 따뜻한 수프 한 그릇. 맛도 좋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숙면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식 보약이 됩니다. 단, 설탕이나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병조림 토마토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직접 익혀 드시는 게 훨씬 건강하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건강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엌안, 토마토 하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라면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몸속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청량제 같은 존재예요. 바로 수박입니다. 한국의 여름 정말 덥죠. 이럴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박은 그냥 수분 많고 단 과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토마토 못지않게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전립선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 밤중 소변 빈도도 줄여줍니다. 도쿄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시골 남성들이 신선한 수박을 자주 먹고 도시 남성들은 과일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시골 남성 그룹이 야간 빈뇨와 잔뇨감을 약 20% 적게 경험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밤에 4번 일어날 걸 3번으로 줄이기만 해도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단, 수박을 먹을 때 설탕이나 연유를 듬뿍 찍어 드시면 그 좋은 효과는 모두 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수박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먹어라 전립선을 편안하게 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닌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수박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해주는 과일이 아닙니다. 전립선을 편하게 해주고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최고의 자연 보약이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비밀 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랏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건강의 징표입니다.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히 떨어지고 염증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블루베리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 사이에서 전립선 관련 불편함이 줄고 PSA 수치 관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의 큰 장점은 활용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섞거나 오트밀에 몇 스푼 넣는 것만으로도 건강 간식이 완성되죠. 다만 주의할 점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탕에 절인 블루베리 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혈당과 혈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철 씨도 처음엔 달콤한 가공 블루베리만 드셨는데 아무 효과도 없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신선한 생블루베리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낮에도 기운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 하나가 몸 전체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입이 즐거운 과일이 아니라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남성의 전립선을 보호하는 자연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블루베리와 함께 또 하나의 주목할 과일, 키위를 소개해 드릴게요. 키위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중년 이후 많이들 느끼는 소화불량, 영양 흡수 저하, 만성 피로 등을 키위가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천연 수화 효소 덕분입니다. 특히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빠르게 보내주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 밥을 먹고도 불쾌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분들에게 키위가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0세의 은퇴자 장재호 씨도 이런 소화 불편을 오래 앓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 늘 속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제가 키위를 권해드렸고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식후에 키위 하나만 먹어도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가 그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특히 노란 키위는 초록 키위보다 2배 이상 높은 비타민C 함유량을 자랑합니다. 키위의 진짜 힘은 몸의 소화를 도와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석류의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성분들도 위장이 건강할 때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건강은 결국 연결되어 있기에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전체적인 신체 컨디션도 좋아지는 겁니다. 키위는 아침에 잘 익은 것을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기만 해도 색감과 맛을 살려주며 아주 간단하게 습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파파야입니다. 대부분은 파파야를 디저트용 과일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려 위장을 편하게 해줍니다. 식후 속이 무겁고 소화가 더딘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파파야는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만성염증도 완화해줍니다. 당뇨, 고혈압, 전립선 질환 등은 모두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파파야는 그 근본 원인에 접근해 문제를 줄여줍니다. 게다가 파파야는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탁월합니다. 장재호 씨도 원래는 식후에 달콤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즐기셨지만 파파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속이 편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파파야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몇 조각을 드시거나 요거트와 섞어서 먹는 등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과일이죠.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 파파야가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과소평가하기 쉬운 과일, 사과입니다. 사과는 그저 아삭하고 달콤한 간식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염증과 싸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말이 되었죠.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고혈압,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의 시작점이 되는 만성염증을 억제해주는 것이죠. 케르세틴은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과육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사과는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거나 간식으로 먹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하루 한 사과는 건강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일,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흔히 디저트나 주스에서 접하지만 사실은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보디가드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나 요도 기능이 약해지며 전립선의 영향으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시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반복되는 뇌로 감염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죠.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크랜베리는 아침에 요거트에 몇 개 얹어 먹거나 무가당 원액 주스를 소량 마시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공된 크랜베리 제품은 당분이 너무 높아 혈당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기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산딸기, 즉 라즈베리입니다. 작고 예쁜 외모에 비해 건강상 효능은 놀랄 만큼 큽니다. 라즈베리는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이는 노화는 물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라즈베리는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혈당지수가 낮아 당뇨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라즈베리는 요거트, 오트밀, 혹은 간식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부담 없이 일상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작고 귀엽지만 건강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과일, 그것이 바로 산딸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소개한 과일들은 모두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강력한 건강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면역력, 소화, 염증 완화까지 과일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한 알, 파파야 한 조각, 사과 한 개, 크랜베리 한 숟갈, 산딸기 한 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자연이 준 가장 안전한 약, 바로 이 과일들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작은 과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매일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 이야기를 마무리할 두 주인공, 오렌지와 귤을 소개할게요. 겨울이면 집안을 감싸는 따뜻한 감귤 향기,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고 정겨운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과일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특히 중년 이후 남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렌지와 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때 비타민C는 우리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과일들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인 헤스페리딘입니다. 헤스페리딘은 오렌지와 귤의 껍질, 특히 하얀 속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염증을 줄이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성분이지요. 단순히 면역력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혈액이 잘 돌게 해주고 심장과 뇌까지 모든 장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인 셈입니다. 아침에 오렌지 한 개, 혹은 점심 후 귤 몇 쪽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따뜻한 물에 오렌지 슬라이스를 띄워 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향긋하고 예쁘기까지 해서 기분까지 좋아지지요. 건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과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연이 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건강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과일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일마다 가진 강점이 다르고 서로 잘 조합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지기 때문이에요. 혼자 연주하는 악기보다 함께 어우러진 오케스트라가 더 큰 감동을 주듯 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항산화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노화와 염증에 시달리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토마토와 수박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보호하고 석류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며 PSA 수치를 안정시켜줍니다. 블루베리와 라즈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며 감귤류의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전신 면역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벌프 과일의 당지수, GI, 벌프입니다. 당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 중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은 당지수가 낮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반면 수박, 바나나, 포도 등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과일이 생으로 먹었을 때만 최고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좋아지고 블루베리, 오렌지, 키위, 사과는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과 효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그 특성을 잘 알고 적절하게 먹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65세 은퇴 교사 이성우 씨의 말처럼 건강한 줄 알고 밤늦게 수박을 먹었더니 배가 더부룩하고 잠도 안 오더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건강한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밤 9시 이후에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 특히 과일을 저녁 대용으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져 당분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둘째,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 바나나, 수박, 포도처럼 단 과일은 적당히 즐겨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특히 중년 남성의 호르몬 균형과 전립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 과즙, 천연이라는 말에 속기 쉽지만 대부분의 공업용 주스는 비타민은 거의 파괴되고 당분과 보존제가 많이 첨가됩니다. 잦은 섭취는 간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특히 혈당 변동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세척과 원산지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입 과일은 농약, 악스, 보존 처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잔류 농약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 헹궈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장 좋은 선택은 국내산 제철 과일입니다. 과일은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바꾸고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 소화기 건강, 호르몬 균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주인공은 박종우 씨, 58세의 남성입니다. 1년 전 그는 밤마다 3번, 4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몸이 무거워 아침마다 축 늘어졌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고 살았던 그가 어느 날 과일을 통한 식단 개선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그가 시작한 건 아주 소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엔 무가당 요거트에 키위, 점심엔 친구와 함께 먹는 토마토 샐러드, 저녁엔 포도주 대신 오렌지 몇 조각. 운동도, 락도 없었습니다. 단지 먹는 것과 시간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아침엔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그의 아내 김 여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전엔 남편이 늘 신경질적이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웃음도 많아지고 손주랑 장난도 잘 치고 가끔은 제가 먼저 밤 산책 나가자고 해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이처럼 사소한 식탁의 변화가 삶의 질까지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라이코펜, 토마토, 수박, 은 전립선을 보호, 폴리페놀, 석류, 은 염증 완화 및 PSA 수치 조절,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라즈베리, 은 면역력 강화와 혈관 보호,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 감귤류, 은 혈액순환과 면역 시스템 보호,
큐르세틴, 사과, 은 만성염증 조절, 효소, 키위, 파파야는 소화 개선과 영양 흡수, 크랜베리는 뇌로 건강과 전립선 기능에 도움, 그리고 이 모든 과일을 활용한 식단 이시도 들어요. 첫째 날, 아침, 무가당 요거트 플러스 블루베리, 점심, 러너 플러스 토마토 샐러드, 저녁, 견과류 한 줌 플러스 사과. 둘째 날, 아침, 키위 플러스 오트밀, 점심, 파파라 샐러드, 저녁, 구운 사과. 셋째 날, 아침, 허브차 플러스 견과류, 점심, 라즈베리 플러스 감귤 샐러드, 저녁, 석류맛 아이 플러스 따뜻한 물.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전립선 건강, 소화기 건강, 면역력까지 바꾸게 됩니다. 건강은 결코 복잡하거나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과일 한 접시, 정해진 시간, 알맞은 양,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려내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깊고 진심 어린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